번째 기술을 찾아간 곳. 나무밖에 없는 이 산에 무슨 기술이 있다는 걸까? 그런데 어잉? 소리의 정체는 드론? 산 위를 날아다니며 무언가를 뿌리고 있는 모습.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드론이 착륙한 곳으로 다가가 보는데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 작업 중입니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는 드론. 사람을 대신해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림방제 드론을 연구한다는 오늘의 기술자. 준비됐습니다. 다시 방제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그런데 조종기는 안 잡고 태블릿만 만지작. 시작하겠습니다. 방제 작업을 위해 이륙하는 드론. 하지만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없다. 직접 조작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방제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 조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저 드론은 어떻게 하늘을 날고 있는 걸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자율주행 3차원 자율 비행 시스템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고 알아서 약을 뿌린다는데 방제 영역을 선택해서 경로를 생성해 줍니다. 작업 위치부터 비행 속도, 이동 경로 등 모두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여기 비행기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가서 방제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정된 방제 지역으로 출발하는 드론. 비행 프로그램에 입력된 좌표로 향하는데 한치 오차 없이 경로대로 움직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개념 3차원 자율비행 시스템. 자율 비행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비행하고 효율적으로 방제를 하여서 방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행이 가능한 걸까?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개발센터를 찾았는데 그런데 기술자 컴퓨터로 웬 산지 사진을 보고 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뭐예요? 네, 현장에서 찍어온 드론 사진인데요. 이걸 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만들고 높이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하게 될 지역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모두 종합한 뒤 종합한 사진 정보를 토대로 3D 프로그램을 통해 3차원 지도를 만들어 전체적인 산의 높이를 계산한다는데 기존 등고선 지도에 세부적인 높이, 수치까지 표현해주는 것이 포인트. 표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 하나하나의 높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론 비행 경로를 설정하게 되면 그 경로에 높이 정보가 표시된다. 이렇게 나무 높이에 따라 비행을 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나무에 부딪힐 수 있는 안전성도 떨어지게 되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넣어서 스마트 DSM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값을 더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드디어 나무 높이에 맞춰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동 경로가 만들어진 모습. 나무가 있다든지 큰 산이 있다든지 할 때 피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높이에 따른 자율 경로를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나무 높이 5m에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고 이거를 산림 방제 드론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스마트 DSM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주행 경로를 토대로 초보자라도 특별한 조정 기술 없이 정확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산과 같이 험준한 지역에선 꼭 필요한 원천 기술이라고.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수동으로 방제를 했어요. 높은 크레인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보면서 날리는 형태였죠. 수동 조종은 방제 분포율이 30% 정도지만 자율주행에선 방제 분포율이 100%에 달한다고.
방제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 자율비행 시스템. 육안으로만 보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실제적으로 150m 이상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1km 이상 먼 거리에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작업 효율이 한 5배 이상은 높아진 것 같아요. 드론 원천 기술이 부족한 국내에서 환경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3차원 자율비행 시스템을 개발한 기술자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3차원 자율 경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야는 많습니다. 문화재, 환경, 건설 분야 등등 현장에 필요한 니즈를 수렴해서 기술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 그런데 끊임없이 트럭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장? 트럭에 실린 것은 다름 아닌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니 여기는 쓰레기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 실례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건설 혼합 폐기물 처리하는 곳입니다. 건설 혼합 폐기물을 받아서 재활용하려는 곳입니다.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정말 여기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긴 한 거예요? 이런 혼합 폐기물들을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이시는 폐기물 선별 기계를 통해서 토사, 그다음에 콘크리트류, 이제 비닐, 그다음에 천류를 분리하는 자동화 시설입니다. 다양한 쓰레기가 섞여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 건설 혼합 폐기물. 대부분이 그냥 버려지기 일쑤인데 하지만 자동화 기술로 정밀 선별이 가능해지면서 재활용 자재 회수율 증가는 물론 하루 평균 폐기물 처리량이 4배가량 늘어났다고.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그 혼합 폐기물들을 가벼운 거는 지나가고 무거운 물건들은 폐기물들은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이나 모래, 흙 등이 분리되는데 크기에 따라서 한 번 더 2차 분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분리가 끝나면 따로 이동하여 파쇄, 세척 등의 재가공 과정을 거치고 재활용 자재로 탄생, 재판매가 가능해진다. 일부는 골재로, 일부는 토사로, 그래서 순환 토사와 순환 골재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자동 분류 시스템이 적용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먼저 분류 과정을 거쳐 파쇄기로 이동하는 건축 혼합 폐기물들. 파쇄기에서 어제 폐기물 자체를 파쇄한 다음에 선별하기 좋게 만들어서 다음 공정으로 저희들이 자력 선별을 통해서 폐기물 자체를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거된 가벼운 폐기물들은 풍력 선별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바람을 통해 가벼운 쓰레기만 분리하는 풍력 선별기를 통과하면 대부분 남은 폐기물은 비닐 종류뿐. 이것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분리된 비닐은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 업체 또는 스레트 공장의 보조연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 상태에 대기 오염으로 소각장도 줄이고 있는 실정. 기존에 건설 혼합 폐기물의 경우 50%는 매립장, 50%는 소각장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통해서 5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폐기물 처리 기술을 앞장서서 개발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기술자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사업을 30년을 했는데요. 제가 1998년도, 89년도 일본에 이제 연수를 갔었어요. 고철 이런 것들을 골라서 선별을 잘 해서 그거를 자원화를 시키더라고요. 자원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폐기물이라는데 쓰레기산, 쓰레기 수거 거부 대란 등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쓰레기 처리 문제.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기술자들은 다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각 공장에서 발생된 산업폐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색부터 남다른 산업 폐수. 물의 상태나 농도에 맞춰 약품을 투입. 가열을 통해 깨끗한 물만 증발시키는데 증발되지 못한 진흙 상태의 침전물은 그대로 버려진다. 여기는 증발 농축기에서 처리된 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친환경적 정화가 가능한 미생물 처리 시설이 이 시설의 핵심. 거품처럼 올라오는 발효 과정을 통해 약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약품, 증발, 미생물 처리 등 모든 과정을 거치고 비로소 하수 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된 물. 방류수는 법적 기준인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30 ppm 이하일 때만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년 동안 매립되어 있던 생활 쓰레기들 또한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는데 자, 가락정전이 거치는 당 공정은 소다 이물질 및 가연물 절삭을 하는 공정입니다. 자체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흙을 분리하고 건조, 파쇄하는 과정을 반복해 깨끗한 비닐만을 골라내는 기술은 특허까지 받았다고. 이 기술을 적용하여 고용연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소각률을 70%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술자들. 흡연 기술도 저희들이 적극 접목을 하겠고 나아가서 저희들이 4차 산업인 AI 분야까지 함께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사업 분야로 발전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